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 같은 가로줄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유효액 전하 커졌죠?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도 커졌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원소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배웠었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몰려서 반지름은 작아지는 경향성이 낮고, 그쵸? 같은 쪽 원소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크게 나타난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볼 건데, 이제 중성 원자 상태였다가 이 원자들이 다른 원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될 때 양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음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뭐였죠? 소금이었죠. 그래서 화학식이 NaCl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NA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이 Cl 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A랑 Cl이 서로 만나게 되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한다? 그렇죠. NA의 전자를 Cl이 뺏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뺏어간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NA는 하나를 뺏기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CL은 하나를 뺏어오면서 음이온이 되는 건데, 얘네들 주기율표에 어디 있는지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NA가 어디 있을까요? 원자번호 11번이에요. 11번. 11번이 원자번호 어디 있냐면 이 위치쯤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NA는 1쪽 원소예요. 1쪽 원소. CL은 원자번호 17번이에요. 어디쯤 있을까요? 이쯤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우리 배웠었어요. 그렇죠?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주로 어때요? 약하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강하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트륨은 왼쪽에 있죠.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편이고, 그다음에 염소는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나트륨의 전자를 염소가 뺏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주기율표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이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건 이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뺏기면서 여기 보이시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줄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전자가 주나 봅시다. 나트륨은 중성 상태일 때 전자 11개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뺏기게 되죠. 그럼 하나를 뺏길 때 이 11개의 전자 중에 누구를 뺏길까요? 그쵸.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뺏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배웠었죠. 지금 전자들이 양성자와 인력에 의해서, 물론 반발력도 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끌어당겨질 때 모든 전자들이 끌어당겨지는 힘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랑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랑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양성자와 끌어당겨지는 힘이 가장 약할까요?
그쵸.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약하겠죠. 왜요? 양성자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우리 전기력 했었죠. 전기력에 의해서 지금 끌어당겨지고 있는데 거리가 멀면 잡아당겨지는 힘은 약해요. 그쵸?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약하게 끌어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뺏길 때 11개의 전자 중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지금 나트륨 중성 상태였다가 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뺏기게 돼요, 염소한테.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이제 양이온이 되는데, 왜냐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문제는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없어지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중성 상태일 때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음이온의 입장을 봅시다. 음이온은 원자번호 이제 염소를 가지고 했을 텐데 17번 원자번호의 염소는 전자가 17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가 나트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받아들일 텐데 뭘로 받아들이냐면 전자를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질 때 이 제일 바깥 껍질 여기로 전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로 전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반응을 하기 전에는 양성자 17개에 전자 17개였죠. 근데 반응을 하면서 양성자 17개에 전자 18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더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건데 보시면 지금 왼쪽 상황 반응하기 전에는 플러스 17, 마이너스 1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는 플러스는 동일하게 17인데 마이너스량이 더 늘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전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자끼리의 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발력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발력이 심해지면 서로를 밀쳐내겠죠. 서로를 밀쳐내면서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음이온이 되면 중성 상태일 때보다 반지름이 커져요. 그러니까 뭐 전자 껍질 개수는 동일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쪽도 3개고 이쪽도 3개죠. 껍질 개수는 동일하지만 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반발력이 증가하고 반발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서로 밀쳐내면서 부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운 것들을 우리가 전자 배치 우리 현대 원자 모형으로 한번 써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트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트륨이 지금 전자가 몇 개예요? 11개죠? 그 11개 전자 배치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몰라. 1s2, 2s2. 그 다음 뭐예요? 2p6. 지금 10개 찾죠? 그 다음 어디 있어요? 3s 하나에 제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이온이 됐죠?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뺏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에게서 가장 먼 아이를 뺏기게 되죠. 그럼 배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누가 없어져요? 제일 바깥 껍질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 자체가 줄어버리죠. 이해되세요? 염소는 이제 17번이죠. 그럼 중성 상태일 때 1s2, 2s2, 2p6. 그 다음 뭐예요? 3s2, 3p5. 뭐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음이온이 돼요. 그럼 전자 하나가 어디로 들어간다? 1로 들어가야죠. 왜냐면 글로 들어가야 안정한 이온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p6, 3s2, 3p6이죠.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 2p6으로 3p6으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들어갑시다. 앞에는 이미 차서 들어갈 데 없죠. 들어갈 수 있는 전자줄이 다 찼으니까. 그럼 3p 말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3p 말고는 4s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이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3p로 들어갈 때가 이제 바닥 상태가 되면서 안정한 이온이 돼요. 어쨌거나 이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반발력에 의해서 음이온이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일 바깥 껍질이 이제 중성 상태일 때보다 줄어들고
음이온이 될 때는 이제 껍질 개수는 같지만 반발력에 의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부피가 늘어난다로 정리가 되는데, 그럼 다른 원소들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다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나트륨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많은 마그네슘을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12개예요, 전자가. 그럼 이제 1s2, 2s2, 2p6, 3s2이겠죠.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2개가 있다는 건 원자가 전자 수가 2개라는 소리죠. 그 원자가 전자 수가 2개니까 얘 몇 족 원소? 그렇죠? 2족 원소예요. 그렇죠? 그럼 2족 원소는 주기율표가 어디 있어요? 이쪽쯤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전자를 뺏길까요? 빼앗아 올까요? 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뺏길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를 뺏기냐면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없어져야 돼요. 제일 바깥 껍질에. 그래서 결국은 얘는 몇 개를 뺏기냐면 2개를 뺏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될 때 위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나트륨처럼 1가 양이온이 아니고요. 2개를 뺏기면서 2가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서 어쨌건 나트륨처럼 전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없어지면서 제일 바깥 껍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소를 해봅시다. 산소는 1s2, 2s2, 2p 얼마예요? 4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음이온이 돼요. 그렇죠? 음이온이 될 때 얘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오냐면 2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2p로 전자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양이온 같은 경우는 2개를 뺏기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진다. 그래서 몇 개 뺏겨야 될지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음이온은 왜 굳이 2개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좀 알쏭달쏭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알아둘 거는 그냥 제일 바깥 껍질. 근데 대신 비어있는 안쪽은 다 지금 차 있잖아요. 그렇죠? 안쪽 오비탈은 차 있고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 지금 비어있는 오비탈이 뭐예요? 여기 보면 2p 비어있고 뭐 3s 비어있고 3p 비어있고 뭐 4s 비어있죠.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로 전자가 음이온이 되면서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바깥 껍질이 되는 거였고, 그렇죠? 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중성 상태일 때 제일 바깥 껍질 됐나요? 그래서 어쨌건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이온의 반지름의 주기성 봅시다. 양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이뤄서 그쵸? 전자 껍질 한 개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지죠. 감소함으로 원래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죠. 이온이 되면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음이온은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해요? 얻게 되죠. 바깥 껍질로 전자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전자 사이에 뭐가 증가한다?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 구름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원래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죠. 나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금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1번 문제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비교해 달라는 거죠. 반지름을. 그렇죠? 그러면 마그네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칼슘은 여기 있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크겠어요? 그렇죠. 칼슘이 크겠죠. 왜 칼슘이 크겠어요? 전자 껍질 개수 때문에 그렇죠. 전자 껍질 개수. 마그네슘은 전자 껍질 개수가 3개고 칼슘은 4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아마 원자 번호는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봐야지. 1s2, 2s2, 2p6, 3s2 맞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우리가 전자 껍질 주양자 수랑 같은 의미였잖아요. 주양자 수가 3까지 있으니까 얘는 전자 껍질 3개. 칼슘은 1s2, 2s2, 2p6, 3s2, 3p6 하면 몇 개 됐나요? 18개 됐나요? 그럼 4s2, 3p 다음에 4s죠? 그럼 얘는 전자 껍질
4개. 그러니까 원자 번지름은 칼슘이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는 염화이온과 칼륨 양이온이죠. 요거 이제 위첨자였는데 잘못 써있죠. 그럼 일단 염소가 어디 있나? 염소는 여기 있고, 그쵸? 칼륨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염소는 17번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양성자 17개, 전자 17개가 있죠. 그럼 이제 염화이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18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칼륨을 봅시다. 칼륨은 원자 번호 19번이에요. 그럼 19번이면 양성자 몇 개일까요? 19개, 전자 19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양이온이 됐죠? 그럼 전자 개수가 하나 줄어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비교해 줄 게 뭐랑 뭐예요? 여기 있는 염화음이온과 칼륨이온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봅시다. 염화음이온과 칼륨 양이온이 보시면 전자 개수는 두 개가 다 18개로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양성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염화음이온은 17개고 그 다음에 칼륨 양이온은 19개예요. 양성자 개수가 지금 칼륨 양이온이 더 많잖아요. 양성자 개수가 많으면 전기력이 세게 작용하겠죠.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칼륨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염화음이온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염화음이온이 반지름이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 비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전자 껍질 개수는 고려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볼게요. 지금 염소가 반응하기 전에 여기 있죠. 껍질이 몇 개예요? 1개, 2개, 3주기 원소니까 껍질이 3개죠. 3개. 그렇죠? 근데 이제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일 바깥 껍질로 전자가 들어가니까 음이온도 전자 껍질 수는 3개가 돼요.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칼륨은 전자 껍질 몇 개예요? 이쪽에 있죠? 그럼 1, 2, 3, 4주기니까 4개란 말이에요. 근데 칼륨은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 1개를 뺏기죠.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이 없어지니까 3개가 되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보시면 칼륨 양이온이나 염화 음이온이나 보면 전자 껍질은 동일하게 3개예요. 동일한 전자 껍질의 개수를 갖고 있는데 양성자 개수가 칼륨 양이온이 더 커버리니까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정의는 뭐냐면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나트륨 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트륨이 이제 전자가 원자 번호 11번이기 때문에 11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기체 상태일 때 그리고 바닥 상태일 때 이렇게 갖고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거죠. 근데 이제 몰 단위로 한 거죠. 나트륨 하나에서 전자 하나 떼어낼 때 에너지 너무 작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나트륨 1몰에 있는 저 각각의 전자 하나씩 떼면 1몰계를 떼는 거겠죠. 그래서 1몰계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이제 어떤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 원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좀 많이 들겠죠?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원자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떼어낼 때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뭐 비유를 해볼게요. 이쪽은 선생님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남편이 만약에 뭐 물병을 갖고 있어요. 그 물병 갖고 있는 물병 선생님이 뺏으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왜요? 남편이 물병을 갖고 있는 힘이 크니까. 저 선생님이 뺏어낼 때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지만 뺏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선생님 아들이에요. 아들이 물병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물병을 뺏을 거예요. 뺏기 쉽겠죠. 왜요? 아들이 물병을 쥐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때 뭘 헷갈려 하시냐면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원소든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일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1몰의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예시는 나트륨이었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이제 전자 하나 떼어내면 양이온 되죠. 그렇죠? 그럼 나트륨도 이제 중성 상태였을 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듯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음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고요. 염소는 전자가 17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세 번째 껍질에 넷, 다,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 중에서 하나를 1몰의 전자를 염소 1몰에 있을 때 그 염소 갖고 있는 전자를 1몰이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얘가 음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염소든 나트륨이든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는 원자든 약하게 끌어당기는 원자든 간에 하여튼 그 원자에 있는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표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단 위첨자여야 되죠. 그쵸? 그리고 얘는 보니까 기체 상태였던 거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밑에 거를 올리면 그럼 우리 이미 반응식은 배웠으니까 해석해보면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는 중성 상태였는데 걔한테 495kJ/몰이라는 에너지를 가했더니 얘가 양이온이 됐고 전자가 하나 나왔다. 하나는 아니죠. 이제 몰 단위니까. 저 1몰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방금 배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을 봅시다.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그림 또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세요.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는 같은 가로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커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죠. 그렇죠?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거 전자 뺏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죠.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이 물병을 갖고 있는 비유가 이쪽에 속하겠죠. 반대로 왼쪽에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죠. 걔 전자 뺐을 때 에너지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선생님 아들이 물병을 갖고 있는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뭐 쉽죠? 그쵸? 그러면 이제 같은 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에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변수가 여러 가지죠.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자 껍질 개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제일 바깥 kop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지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성자 개수는 또 많아져요. 그렇죠?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또 유효액 전하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개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럼 또 전자 개수가 이제 껍질이 하나씩 많아지면서 가려막기 효과가 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말고 무조건 살을 빼겠다. 그 다이어트의 목적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뭐 운동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식단 조절도 필요할 거고 잠도 잘 자야죠. 잠을 잘 못 자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이게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더 먹게 된대요. 그래서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슨 뭐 그거 관련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그냥 몸무게를 단순히 줄이려고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 조절이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 조절 안 하면 몸무게는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면 그 요인이 뭐냐면 껍질 개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 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죠. 그럼 예측해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겠죠. 여기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리튬과 나트륨인데 리튬이 여기 있고 나트륨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보니까 어째 거리가 지금 제일 바깥 전자 껍질까지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지금 전자를 뜯어내는데 리튬에 뜯어낼 때 얘 표정이 어때요? 되게 심각하죠. 아무리 힘을 줬는데 열심히 힘을 주고 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는 어때요? 가볍게 뜯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전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게 주기적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프의 세로축이 지금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가로축은 족이에요. 그래서 1족, 2족, 그 다음 13족부터 18족까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파란 줄은 2주기 원소, 빨간 줄은 3주기 원소들이죠. 일단 주기 비교를 해봅시다. 2주기 원소는 껍질이 2개인 거고요. 그치? 3주기 원소는 3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뺏어내기 쉬워지죠.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3주기 원소들이 껍질이 3개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2주기 원소들보다는 다 낮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같은 주기 원소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기 원소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2주기 원소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돼요? 1쪽에서 18쪽으로 갈수록 1쪽에서 18쪽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우리가 배웠죠? 왜요? 1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거리는 비슷한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2족이랑 13족 그 다음에 여기 15족이랑 16족이 지금 꺾이잖아요. 그래프가. 그죠? 그냥 계속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꺾이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거 왜 그럴까? 그죠?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현대 모형에서 전자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베릴륨이랑 붕소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그렇죠? 그럼 이제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1s2, 2s2가 되겠죠. 붕소는 5번이에요. 1s2, 2s2, 2p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배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붕소는 이렇게 있는 거죠. 됐나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1s, 2s, 2p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베릴륨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뜯어내요. 그럼 어떤 전자를 뜯어내겠어요? 2s에 있는 전자를 하나 뜯어내겠죠. 그렇죠? 근데 분수에서는 어디 있는 전자 뜯어내는 거예요? 2p에 있는 전자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때 배웠어요. 에너지 준이 1s 다음에 그다음 누구예요? 2s 그다음 2p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안정해요? 그렇죠? 2s가 더 안정하죠. 그렇죠? 안정하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원자 핵에서부터 더 단단하게 묶여 있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에 있는 전자보다는 EP에 있는 전자, 약간 ES보다는 안전성이 덜한 전자를 뺐을 때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족 원소들보다 13족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5족과 16족 질소랑 산소를 해봅시다.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죠. 그렇죠? 그럼 1s2, 2s2, 그다음에 2p 3인데 뭐 이제 x1, y1, z1 그거 아시죠, 여러분? 써봅시다. 그럼 1s, 2s, 2p 그래서 여기 두 개. 이제 바닥 상태일 때 이렇게 전자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써줄 때 뭐 이거 풀어 쓰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탄소는 1s2, 2s2, 2p4 하나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P에서 쌍이 하나 생기죠. 되나요? 바닥 상태. 그럼 전자를 뜯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질소에서는 이 홀로 들어간 전자 중에 하나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산소는 어디서 뜯어내냐면 여기서 뜯어내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럼 보자. 홀로 있는 전자랑 쌍으로 있는 전자랑 누가 더 안정성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미 청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전자랑 그 홀로 있는 전자 청력 없어요. 누구 떼어내기가 더 쉬울까요? 그렇죠? 청력이 있는 전자 떼어내기가 더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산소가 질소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일단 프린트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서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어떻게 된다? 커진다. 같은 족, 같은 세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감소하겠어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 반응식 설명을 드렸고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외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순차적이라는 건 뭐예요? 차례차례로라는 소리죠. 그렇죠? 순서대로 전자를 뜯어낸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이 붕소예요, 붕소. 붕소는 원자 번호 몇 번? 5번. 그럼 전자 몇 개? 5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순차적이기 때문에 제1차 이온화 에너지, 제2차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제4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이온화 에너지가 부여가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중성 상태여서 그렇죠. 중성 상태에는 거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전자를 뜯어낼 때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차 에너지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반응식을 보면 여기 중성 상태에서 그렇죠? 조금만 키워볼까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뜯어낼 때 1몰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전자를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제1차 이온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가 밖으로 나가니까 1가 양이온이 되겠죠. 이온 상태가 되고 이제 전자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2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예요? 이미 하나 뜯어낸 상태. 그렇죠? 이미 하나 뜯어낸 상태가 뭐예요? 1가 양이온인 상태.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전자를 또 하나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하나 더 뜯어내니까 몇 가양이온이 되겠어요? 2가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뜯어낸 상태에서 뜯어낼 때 필요한 그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2가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나오겠죠. 그럼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뭐겠어요? 예측 가능하죠? 이미 2개 뜯어낸 상태예요. 거기서 또 하나를 나머지 전자를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 이제 3가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2개를 뜯어낸 상태에서 그 다음 전자를 뜯어낼 때가 제3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고 그럼 제4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겠어요? 저 방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3개를 뜯어낸 상태에서 나머지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4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4로 갈수록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될까? 맞춰보세요. 에너지 크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커지겠어요?
왜요? 전자가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없어지면 양성자 개수는 동일한데 전자 개수가 없어지죠. 그 전자끼리 반발력이 약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 2, 3, 4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커지는 폭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데가 있어요. 언제 확 증가하냐면 제1, 2, 3, 4 중에 어디서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확 증가할까? 그쵸. 어디서 확 증가하겠어요? 여기서 확 증가하겠죠. 왜 확 증가할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제1에서 3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예요? 다 두 번째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쵸? 근데 제4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 있는 전자예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야 되죠. 거리가 확 가까워지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 전자를 원자 핵과 사이에 인력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4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보고 얘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구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붕소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갑자기 확 증가를 해요? 이후 4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갑자기 증가하죠.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 1개, 2개, 3개가 있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붕소는 몇 조건수다? 3개 있으니까 13조건수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방금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지금 나트륨이 있죠? 그쵸? 그럼 나트륨에 제일 여기 있네. 그쵸? 1 이온화 에너지 2, 3, 4를 쓴 거예요. 그쵸?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보시면 다 1, 2, 3, 4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그쵸? 커지는데 폭이 증가하는 데를 살펴라 그랬죠.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 1에서 2 이온화 에너지 10배만큼 커지죠. 그쵸? 근데 이제 2에서 3, 3에서 4로 갈 땐 1점 몇 배밖에 안 커져요. 결론은 뭐예요? 나트륨은 몇 조건수다? 1조 원수다.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 뜯고, 그쵸?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 하려니까 안쪽 껍질이 되면서 확 커졌던 거죠. 10배만큼. 이해되세요? 그럼 마그네슘은 보세요. 역시도 마그네슘도 1, 2, 3, 4 이온화 에너지 갈수록 커져요. 근데 커지는 폭이 어디서 갑자기 증가해요? 1에서 2까지는 한 2배만큼 증가하죠. 그런데 2에서 3에 갈 때 한 거의 5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에서 4로 갈 땐 1점 몇 배죠. 그렇죠? 그래서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구나. 마그네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적용을 하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폭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다가 제3 이온화 에너지에서 폭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얘는 원자가 전자가 2개다. 그래서 몇 조 원소예요? 그쵸, 2조 원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그럼 이제 프린트만 채우고 마무리합시다. 위에 건 다 채웠죠? 봅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로 차례대로 1, 2, 3 이렇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나타낸다. 됐죠? 원자가 전자수 이상의 전자를 떼어낼 때, 다시 말하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더 떼어낼 때, 그쵸?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원소가 몇 조 원소인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수고 많으셨어요.